안녕하세요. 이번 내용은 일본국 헌법의 평화주의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일본은 전쟁을 못하는 나라입니다. 2차 세계대전 종전 후에 GHQ를 중심으로 메가더 초안을 통해 일본이 다시는 개기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헌법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첫 번째, 전쟁 포기, 두 번째, 전력 가지지 않기, 세 번째, 교정권의 부정 정도입니다. 띠용? 그럼 자위대는 뭐죠? 자위대라는 군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두 번째 전력 가지지 않기라는 헌법을 위반하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자위대는 위헌이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대충 논리는 우리가 전쟁을 포기했지 우리 자신을 지킬 자위권까지 포기한 건 아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름도 군대가 아니라 자위대인데 한국어로 하니까 조금 거부감이 드네요. 한편 사법권에게는 위헌 법령 심사권이 있습니다. 이건 헌법에 어긋난 법률 및 정책을 없애버리는 재판소의 권리인데 일본의 재판소는 그런 국가의 중대한 문제는 판단하기 어렵다 라며 도망쳤습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통치행위론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본 2018년 6월 시험에 나와서 맞춘 기억이 나네요. 중요하니까 외워두고 갑시다. 일본의 방위 원칙에 대한 설명입니다. 첫 번째, 전수방위. 상대로부터 공격받아야지 비로소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선빵을 못 칩니다. 이 자위도 필요 최소 한도에 그치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집단적 자위권 행사 금지. 집단적 자위권이란 한마디로 군사 동맹입니다. 군사 동맹을 맺고 있는 동맹이 공격을 당하면 같이 가서 싸워주는 건데 일본의 자위대는 헌법 때문에 그런 거 못합니다. 이제 자주 시험에는 집단 안전 보장과 집단적 자위권을 헷갈리게 내는데 집단 안전 보장은 국제 조직에 다들 감행하고 침략 행위를 하는 나라를 다구리 때리는 국제연합, 즉 유엔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합니다. 세 번째, 문민 통제. 이 내용은 시험에 자주 나오지 않지만 설명하자면 군대는 군인이 아닌 민간인으로 구성되는 내각, 의회가 군대를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비핵 3원칙. 핵병기는 만들지 않고 갖고 있지 않고 가져오지 않기라는 3원칙이다. 사토 에이사크라는 이제 전 총리가 이걸 채용해서 노벨 평화상까지 타갔는데요. 사토 에이사크는 이제 시험에도 자주 나오니 알아두고 갑시다. 이제 일본의 안전보장의 역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후 일본은 군대가 없었지만 우리나라에서 6.25 전쟁이 일어나자 미국의 요청으로 군사력 정비를 향해 갑니다. 1950년에는 경찰 예비대가, 1952년대에는 보안대가, 1954년에는 자위대가 탄생했습니다. 이 경위는 정말 중요합니다. 안보조약.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근거해서 일본은 독립을 확립했는데 그와 동시에 미국과 일미 안전보장조약을 맺어 미군이 일본 안에 주둔하게 됩니다. 신안보조약. 안보조약이 1960년에 개정되어 신안보조약으로 됩니다. 내용은 미군은 일본에 주둔하며 적이 공격하면 열심히 싸울 것을 약속한다 인데 이걸 체결할 때 미국이 일으킨 전쟁에 휘말린다 라는 유언비어가 많이 돌아서 더 이상 전쟁은 싫다는 일본의 주류파와 대학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반대 시위가 일어나며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걸프전. 1990년 이라크가 쿠웨이트가 띠껍다고 침공하고 합병을 선언했습니다. 당연히 유엔은 이걸 보고만 있을 순 없고 다국적군을 파견해서 이라크를 다구리 쳤습니다. 이 다국적군과 이라크군의 사이의 전쟁을 걸프전이라고 부릅니다. 일본은 헌법 때문에 군대를 보내지 않고 돈만 조금 보냈었는데 전 세계로부터 욕을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PKO 협력법, 유엔의 집단 안전보장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건 문제가 아니냐면서 1992년에 PKO라고 불리는 유엔 평화유지활동협력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PKO를 도울 수는 있으나 5가지 원칙에 의해 움직여야 했습니다. 첫 번째, 정전 합의가 성립해 있을 것. 두 번째, 당사자의 동의가 있을 것. 세 번째, 중립적 입장을 엄수할 것. 네 번째, 원칙에 위반되면은 철수할 것. 다섯 번째, 무기의 사용은 최소화할 것. 감사합니다.